와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20세기 격동의 시대 속에서 사랑과 기억, 꿈과 희망을 찬란한 색채로 직조해낸 마르크 샤갈 특별전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어 소개시켜드리는 콘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 전시의 내부 촬영은 어렵기 때문에 도록을 통해 시대별로 다양한 작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회고전을 넘어 샤갈의 숨결이 깃든 미공개 작품 7점을 포함한 총 170여 점의 걸작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샤갈의 예술 세계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샤갈의 캠퍼스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전쟁의 상흔, 그리고 고향, 잃어버린 사랑,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희망. 그의 그림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과 마주하며 예술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환상적인 이미지와 색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며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우리 내면의 감정과 기억을 되돌아보고 따뜻한 위안을 얻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샤갈의 예술은 삶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일깨우며 잊고 있던 감성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마르크 샤갈, 시간을 넘어서라는 전시 제목에는 두 겹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샤갈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화면 위에 겹쳐놓듯 공존시키며 보여준 독특한 시간의 개념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예술이 시대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섹션의 주제는 비텝스크의 기억입니다. 샤갈의 예술 세계는 1887년 그가 태어난 러시아 제국의 작은 도시 비텝스크에서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삶이 이어지던 이곳은 오랜 전통과 종교적 축일의 리듬, 그리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삶의 방식이 살아 숨쉬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샤갈이 평생 간직하게 될 상징적 이미지의 원천이 됩니다. 그의 그림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나무집과 마당의 동물들, 하시딤 공동체의 인물들, 그리고 기도와 의식의 장면들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샤갈만의 내면적 언어입니다. 유대 문화의 풍부한 상징과 이야기들이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겹치면서 그의 회화적 문법은 점차 자신만의 것이 되어갑니다. 이 기억은 놀라울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국을 떠난 뒤 수십 년이 흐르고 역사적 비극이 고향의 흔적을 지워버린 이후에도 샤갈은 끊임없이 그 기억을 불러와 다시 그리고 또 그립니다. 마치 한 음악가가 동일한 주제를 바탕으로 끝없이 새로운 변주를 만들어내듯 샤갈은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나 언제나 샤갈답게 비텝스크를 다시 창조합니다. 그에게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문화적 기억이 예술에서 얼마나 깊고도 풍요로운 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 섹션의 주제는 볼라르 주요 의뢰 작품입니다. 앙브루아즈 볼라르로부터 받은 주요 사파 의뢰는 마르크 샤갈의 경력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화가였던 그는 이 계기를 통해 파리 문화계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고, 서구 예술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1923년 문학적 고전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맡게 되었을 무렵, 샤갈은 이미 전위예술의 경계를 넘어 서구 고전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예술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라퐁텐 우화처럼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을 유대계 러시아 화가에게 맡긴다는 결정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민족적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된 고전을 외부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라르의 통찰은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고전의 형식을 두르고 있으면서도 보다 넓은 서사 전통에 닿아 있는 이 작품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로 그는 샤갈을 선택했습니다. 샤갈이 그린 과슈화와 애칭은 단순한 사파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야기 속 동물들에게 본능적인 존엄성과 고유한 생명력을 부여했으며 알레고리라는 틀을 넘어서 오화의 본질을 시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작업은 성서 연작이었습니다. 샤갈은 이 대담한 프로젝트를 수락하며 내러티브와 영적 내용을 점차 멀리하던 근대 예술의 흐름과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의 애칭에는 렘브란트의 전통이 섬세하게 되살아나며 현대적인 감수성과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샤갈은 단순히 성서를 시각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감정으로 다시 살아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연작은 특정 종교의 틀을 넘어 인간 보편의 경험에 다가가는 작품으로 완성되었으며 그 안에 담긴 조용한 헌신과 경건함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감동을 전합니다. 세 번째 섹션의 주제는 파리입니다. 1911년 마르크 샤갈이 처음 파리를 마주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이 도시는 곧 그의 러시아적인 감수성과 유대 하시딤 전통의 상상력이 유럽 아방가르드 예술의 활기와 만나는 용광로가 됩니다. 몽파르나스의 카페, 루브르의 회랑, 몽마르트르의 거리에서 젊은 샤갈은 들로네와 피카소 같은 스승들을 만났을 뿐 아니라 그의 예술 언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훗날 파리에서 나는 처음 눈을 떴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만남이 자신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섹션의 전시 작품들은 그가 파리에서 경험한 감정과 풍경이 단순한 도시의 재현을 넘어 하나의 비전으로 응축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건축물의 실루엣과 기념비, 광장들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색채의 교향곡을 구성하는 요소로 재탄생하며 보랏빛 저녁과 이글거리는 불꽃빛, 깊고 푸른 그림자들이 어우러져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파리를 노래합니다. 그 후 70년 동안 샤갈은 파리를 끊임없이 다시 그렸습니다. 그의 파리는 수탉이 날고 연인들이 공중을 떠다니며 시간이 영원한 현재 속에 머무는 무대였습니다. 네 번째 섹션의 주제는 영성입니다. 나에게 스테인드 글라스는 내 마음과 세상의 마음 사이를 잇는 투명한 막입니다.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색채와 빛, 그리고 서사를 다루는 방식에서 뚜렷한 개성을 드러냅니다. 전통적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작은 유리 조각들을 조합해 전체 색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면 샤갈은 넓고 선명한 색면을 중심으로 장면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장면의 감정과 의미를 품은 시각적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과거 중세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색채 배경이 이야기의 무대를 구성했다면 샤갈은 이를 현대적으로 확장해 회화적인 언어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 앞에 서면 감상자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빛과 색이 만들어지는 비물질적인 스펙터클이 펼쳐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유리의 물성과 섬세한 묘사, 이야기의 층위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그의 창은 거리와 시점에 따라 전혀 다른 감각을 전달하며 건축적이면서도 동시에 깊이 개인적인 감정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샤갈 작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리 자유입니다. 잉크워시처럼 한 가지 색으로 섬세하게 그려내는 이 기법은 유리 위에 직접 그려넣는 회화적인 표현으로 빛의 투명성과 서사적 깊이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이 작업은 샤갈과 함께 오랜 시간 협업한 프랑스의 유리화 예술가
브릿진 마르크의 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자 이유는 유리의 빛을 가리는 대신 마치 얇은 베일처럼 색의 밀도를 조율하며 유리 안에 살아있는 듯한 빛의 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접금은 그의 유화 작업과도 닮아 있습니다. 손끝의 감각으로 빚은 색과 빛, 그리고 투명한 재료와의 긴밀한 대화. 샤갈에게 스테인레 글라스는 또 하나의 캔버스이자 그만의 고유한 언어로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었습니다. 5번째 섹션의 주제는 색채입니다. 우리가 색을 이해하는 방식은 주로 아이작 뉴턴이 광학에서 정립한 빛과 시각의 과학적 모델을 따릅니다. 하지만 마르크 샤갈의 감성과 상징으로 가득한 색채의 세계는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통해 우리를 요한 볼프강 폰 게테의 색채론으로 이끕니다. 게테는 색을 수학적 공식이나 논리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색을 감정과 직관, 인간의 내면과 맞닿아 있는 언어로 보았습니다. 색은 어둠의 한 형태다. 게테의 이 시적인 문장에서 우리는 색이 단순한 물리적 파장이 아니라 빛과 어둠 사이에서 태어난 감정의 형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테는 색이 음악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때로는 충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강한 색채 조화를 3가지로 정의했는데 하나의 원색에 2다른 원색을 섞어 만든 색을 짝지은 구성입니다. 노란색과 보라색, 파란색과 주황색, 빨간색과 초록색이 그 예입니다. 이 조합들은 서로를 당기고 밀어내며 화면 위의 감정의 긴장과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샤갈은 이 색의 울림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966년 작품 서커스 혹은 고리잡이 광대를 보면 게테가 말한 3가지 색채 조합이 모두 등장합니다. 색과 색이 부딪히고 어우러지며 화면 전체에 정서적인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마치 음악 속 지배 화음처럼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감정을 중심을 향해 이끌고 그 중심은 화면 너머 어딘가에 있는 듯 느껴집니다. 보는 이의 시선은 색의 흐름을 따라가고 마음은 그 여운 속에 머물게 됩니다. 6번째 섹션의 주제는 지중해입니다. 마르크 샤갈을 지중해와 연결짓는 일은 언뜻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떠올릴 때면 우리는 눈 덮인 비테스크의 지붕 위를 날아오르는 연인들, 초가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인물들, 그리고 떠돌이 유대인의 모습처럼 북방의 정서가 짙게 스민 이미지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샤갈을 남쪽의 찬란한 햇살과 푸른 바다의 풍경 속에 놓는 일은 어딘가 어긋나는 듯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간극 속에서 샤갈 예술의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는 한 면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7번째 섹션의 주제는 기법입니다. 마르크 샤갈에게 기법은 결코 단순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내면의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 방식을 찾아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실험하며 작업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형식을 탐구했습니다. 수채화는 그에게 멈춰있는 듯한 시간과 공기를 담아내는데 가장 적합한 매체였습니다. 초록의 반영 같은 작품에서는 종이 위에 스며든 색채가 부드럽게 호흡하며 무게를 잃은 감정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흐르며 샤갈은 과슈, 파스텔, 잉크를 차곡차곡 겹쳐 쌓아올리는 방식을 즐겨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재료들이 하나의 층을 이루며 이미지의 깊이와 의미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냅니다. 샤갈의 다양한 매체의 실험은 하나의 주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감각의 문을 여는 작업이었습니다. 유년의 기억, 성소 속의 이야기, 서커스의 생동감, 사랑의 서정, 이 모든 주제들은 그가 선택한 재료와 기법 속에서 저마다의 결을 따라 피어나며 샤갈 특유의 언어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8번째 섹션의 주제는 꽃입니다. 샤갈의 작품에서 꽃은 결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꽃다발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 작가의 정체성과
내면 세계를 탐구하게 하는 중심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습니다. 그의 꽃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며 때로는 자전적인 상징이자 때로는 감정의 확장으로 나타나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1967년작 생포레의 작업실에서는 화면 한가운데 놓인 화병과 그 옆에 놓인 화구들이 단순한 작업실의 전경을 넘어서 작가의 삶과 예술을 아우르는 자화상처럼 느껴집니다. 화병이라는 대상도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고정되지 않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 그릇은 샤갈의 삶에서 끊임없는 이동과 이주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꽃은 피어 있지만 그 뿌리는 보이지 않으며 아름다움은 잠시지만 그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화병 속 꽃은 마치 어딘가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부유하는 존재처럼 불완전하면서도 찬란한 상태로 살아 있습니다. 마르크 샤갈은 1887년 7월 7일 러시아 제국 현재의 벨라루스 비텝스크에서 유대인 가정의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청어 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했습니다. 9형제 중 마지였던 샤갈의 어린 시절은 하시딤 전통과 러시아 문화가 섞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특히 그림 그리기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마르크 샤갈의 예술적 여정은 1911년 5월 베를린을 거쳐 파리에 도착하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는 빛, 색, 자유라고 표현한 파리에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1985년 샤갈은 마지막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는 런던 왕립 아카데미와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열릴 대규모 회거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마르크 샤갈은 1985년 3월 28일 생폴드 방스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1985년 4월 1일 생폴 묘지에서 치러졌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마문 여러분, 이번 마르크 샤갈 특별전은 어느 전시 때보다도 전시의 작품 수나 각 주제에 맞는 전시의 디스플레이도 조화롭게 잘 준비된 것 같아서 올여름 더위를 잊고 색채와 빛의 마술사로 불리는 마르크 샤갈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